위험한 순간이었다. 눈물에 눈을 속이긴 했으나 더 날카로운 눈을 만날 때는 붙들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일은 복잡하게 꼬이고 만다. 여염집 안악요? 내가 여염집 안악이라면 이런 짓을 하가시오. 그래 내가 여염집 안악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대놈 아편쟁이들이 들끓는 의주성 북문 파수를 보시오. 기왕에 고기를 가지고 갔으니 내가 요리를 해드리면 어떻게시오? 고난참 감칠맛이 있어서 좋다. 그래 그럼 저리로 가서 요리를 좀 해보아라. 술이라도 한 병 있었으면 좋겠다만. 아 사람 많고 물선 많은 의주바닥에 그것도 오늘이 의주 남문 오목 장날인데 어디 가서 청주 한 병 구하지 못하시겠소. 말 듣고 하고 눈치러 드는 것이 아무래도 여염집 안악이나 교수는 아니야. 어디서 막 굴러먹던 계집년이다. 파수병들은 서로들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 계집을 수사선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용천 관하에서 온 파발꾼의 문서에는 분명히 여염집 교수가 한년 끼어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집은 어디로 보아도 여염집 교수는 아니었다. 일이 일단 이렇게 되자 관졸들은 을련이의 엉덩짝을 슬슬 만지기도 하고 젖가슴을 쓰다듬기도 했다. 을련이는 그럴 때마다 싫은 듯 몸을 비틀면서도 놈들이 하는 대로 버려두었다. 아 고년참 잘도 연그렀다. 그래 내년 서방은 뭐하는 놈이냐? 서방이는 년이 이런 조기장사나 하고 돌아다니겠사옵니까요? 그래 그럼 내하고 그만 붙어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황공한 말씀이옵니다. 그렇지만 저기 조기한 광주리는 우선에 팔고 봐야지요. 햇볕이 새어나서 정오를 넘기면 물이 한번 가버릴 텐데요. 그럼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조기를 팔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북문을 지나가겠사옵니다요. 오늘이 아니라도 자주 북문을 지나다닐 것이온데. 우냐 알았다. 그럼 오늘은 그냥 지나가거라. 그러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나졸들은 을련이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왠지 의심이 가는 계집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오늘 처음 본 계집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 밖에서 북문을 지나다니면서 그런 류의 장사를 하는 계집들은 거의 다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계집은 오늘 갑자기 나타났던 것이다. 조선의 여자들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이제 과감히 칼을 들 수도 있었고 물라복에 변신할 수도 있었다. 즉 앉아서 당하기만 하던 그녀들이 이미 아니었다. 용천고을을 둘러본 정호는 정세를 판단할 수 있었다. 어서 빨리 여기를 뜨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달음의 고을을 훑어보고는 이튿날 일찍이 구진강을 넘어 의주고을에 이르렀다. 시골의 마을마다에서는 장꾼들이 남문 앞 오목장터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들이 장에 내다 팔려고 소바리에 얹거나 광주리에 담거나 망태기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것에는 별다른 물건들이 없었다. 그만큼 그들의 생활은 어려운 형편이었다. 온 나라가 궁핍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보리쌀, 콩, 조, 옥수수 등 곡식을 조금씩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포목이나 주단을 몇 필씩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을련이처럼 조기를 광주리에 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소금 장수들도 가끔 있었으며 배, 밤, 대추, 감 등을 자루에 넣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기그릇, 나무그릇, 사기그릇, 옹기 등 그릇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철물장애들도 있었다. 잎 담배와 삿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돼지, 소, 닭 등 가금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풍부해서 생활의 여유를 구가하기 위해 장시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어려운 형편을 풀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정호도
몇 마리의 닭을 사 가지고서는 어깨에 메고 장꾼들 사이에 끼었다. 그는 혼자의 몸이라 기리구차를 끌 수 없었다. 사실 기리구차는 의주대로를 벗어나면서는 거의 끌지를 못했다. 길이 워낙 험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보게, 가도 앞바다에 시체 세 구가 떠올랐는데 세 사람 다 책문우시와 난자도에서 밀매를 일삼던 놈들이라더군. 그 중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대놈도 끼어있다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죽어도 싸지 뭘 그래. 그렇기야 하지. 온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제 욕심 채우려고 그런 짓을 하다니 전하해. 이 사람아, 말 조심하게나. 지금 범인에게 수배령이 내려서 온 평안도에 기찰포졸들이 사냥개처럼 깔렸다네. 평양 가명에서 기찰포교가 의주성으로 내려왔다네. 아니, 가도 앞바다에서 시체가 떠올랐다면서 왜 의주성으로 내려왔단 말인가? 아, 가도가 용안포 아니면 의주성 관할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의주성의 자리를 잡고서 수사를 하는 모양이지 뭐. 청나라 군관이 말을 타고 직접 왔다는 소문도 있다대. 장군들은 별별 소리를 다 했다. 그들의 말은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헛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다. 죽은 중국 사람이 심양에서도 큰소리치는 장사꾼인데 비록 민매꾼이긴 하지만 세력이 대단했다는 게야. 그런데 그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던가? 글쎄, 그거야 나도 분명히 듣지 못했니만 좌우간에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인데 왕가놈이 그 사람의 약혼자를 쥐도새도 모르게 밀매를 해 가려고 했다누만. 아이고, 전하에 그런 놈이. 그러니까 조선 처녀 밀매꾼이구만.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이. 그런데 조선 관군이 그렇게 포졸들을 풀어서 기차를 펴고 있단 말인가? 청나라에서 지랄을 치니까 하는 척하는 것이겠지 뭐. 정호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말았다. 자식이가 놈들을 바닷속에 제대로 소장하지 못한 것이다. 놈들의 시체가 너무나 일찍 떠오르고 만 것이다. 그래서 일은 아주 위험하게 벌어지고 말았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정호는 을련이를 오목장으로 오게 한 것이 크게 후회되었다. 그는 고진강을 건넜다. 나루에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온 나라가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병들어 있었다. 정우는 가슴이 쓰라렸다.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를 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첩경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좋은 지도. 그것은 나라를 사람으로 치면 한 사람의 피의 순한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고진강 나루를 넘기 전에 오른편으로는 거란성과 고현평성이 보였다. 오랜 세월의 풍화 속에서도 고성들은 그 모습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었다. 고진강 나루를 건너자 곧바로 왼편으로 백마성이 있는 백마산이 버티고 있었다. 고진강은 의주고을의 젖줄이다. 고진강은 의주고을의 진산인 천마산에서 발원하여 월출봉 앞에서 남동천과 합류하여 용천고을로 빠진다. 천마산은 정호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산이었다. 천마산과 고진강 그리고 역시 천마산에서 발원하여 의주 북쪽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옥강의 위역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진보와 산성이 흩어져 있었다. 이곳이 곧바로 오랜 세월 동안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전위적인 위치의 변방이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호는 이번 기회에 의주 남쪽 금강산에서 시작해서 천마산, 영원고을과 운주고을 그리고 맹주와 함경도의 화주로 이어지는 고려시대의 천리장성의 유적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그것은 고려시대 때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민족의 응집된 슬기와
힘의 표현이었다. 정우는 자신이 저신을 신중하게 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자기가 검거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아주 어렵게 된다. 정우는 아무리 바빠도 백마산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백마산에는 백마산성 외에도 원통사, 나한사, 현충사 등의 고찰이 있었고 문화재로는 위원문이 있었다. 그리고 인근에는 연주성이 있었다. 백마산성의 선이 동북쪽으로 까마득한 안개 속에 의주성이 보였다. 그러니까 백마산성은 크게 보아서 의주성의 외성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백마산성을 쌓은 사람은 고려시대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라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인조대왕 10년에 임경업 장군이 개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 때 불과 400명의 병력으로 10만 군의 청군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경업 장군의 군사가 성문을 열고 이들과 1대1로 전투를 벌인 것은 아니었다. 임경업이 의주 부윤으로 있으면서 만주에서 발흥하고 있는 누르하치의 후금 세력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누르하치란 자는 원래가 여진족, 그것도 건주 여진의 추장이었다. 여진족이라 하면 본바탕이 말갈족이다. 말갈족은 원래가 발해의 영토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부족이었다. 이런 자들이 발해가 거란족에게 망하자 갑자기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것이다. 대략 10세기경이었다. 이들은 후금을 세워 조선의 형제지혜를 요구하더니 1636년에 국구를 정이라 고치고 형제지혜를 군신지혜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정우는 백마산성에서 저 멀리 압록강 너머 요동벌을 바라보았다. 이 산성을 굳건히 지킨 임경업 장군의 유지도 대단하지만 지금은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발해란 나라의 존재가 못내 궁금했다. 발해는 조선족이 세운 만주국이었다.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다. 그 발해의 지배를 받던 민족인 말갈족이 저렇게 거대한 청이라는 나라로 발전한 것이다. 후금을 세웠던 누르하치가 국구를 청으로 고쳐 국세를 크게 떨치기 시작한 것은 명이 임진왜란에 개입하면서 이여송 등 만주 수비군을 조선에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사적으로 만주가 비어버린 것이다. 그 틈을 타서 누르하치는 만주를 집어삼킨 것이다. 정태종은 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먼저 복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조선의 임금인 인조가 삼전도에 나가 정태종에게 항복할 때 그들이 제시한 항복 수락의 조건으로 조선반도 북서쪽의 군사도인 가도를 정이 침략할 경우 선박 50척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군마를 기르는 섬인 가도를 정우는 벌써 답사하지 않았던가. 발해의 노예 부족이었던 여진족이 고려와 조선을 괴롭힌 것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고려시대 윤관의 구성은 바로 여진족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 일부족으로 있을 때 잦았던 함경도 변경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발해는 거란족의 요가 멸망시켰고 요는 여진족의 금이 멸망시켰으며 금은 몽구족의 원이 멸망시켰다. 그리고 원은 한족의 명이 멸망시켰고 명은 다시 여진족의 청에 멸망되었다. 요는 원래가 몽구족의 일족인 거란족이 세운 나라이고 고려조 500년간 고려인들을 괴롭혔다. 여진족은 만주족의 일족이고 조선 500년간 조선인들을 괴롭혔다. 이 두 족속은 아울러 중국의 한족을 끝없이 괴롭혔다. 중국 대륙에 이런 정권의 교체가 있을 때마다 조선 반도에는 큰 파도가 밀어닥쳤다. 그 입구가 바로 여기 의주고을인 것이다. 정우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백마산성을 떠날 줄을 몰랐다. 강감자는 거란족인 유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 백마산성을 쌓았지만 임경업은 여진족인 청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 성을 개축했던 것이다. 정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주 일대의 산성과 진보를 철저하게 조사해 볼 작정을 세웠다. 진보는 자식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듯 했다. 그가 지금 수배를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강이나 강의 연안에는 수색이 심하지 않을 듯 했다. 자식이는 의주 앞 압록강 연안의 지리와 하중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는 원래가 압록강의 떼백군이 아니었던가. 정우는 아울러 동남쪽을 향하여 몸을 돌렸다. 천리장성이 뻗어나간 방향이다. 천리장성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 압록강 하류 위원 고을과 의주부인 것이다. 천리장성이야말로 곧바로 요와 금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고려인들의 결단의 상징이다. 이런 결의는 고려의 건국 초기부터 싹터왔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에 옮겨진 것은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근 100년이 넘어서였다. 고려인들의 천리장성은 높이와 두께가 공이 25자인 석축이었다. 정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지도에는 이 천리장성의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여 현금 조정의 썩은 대신들을 각성시키고 싶었다. 정우는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백마산성을 내려왔다. 산을 떠나기 전에 몇 번이나 산성을 둘러보았다. 백마산성은 겹성이다. 내성이 있고 또 외성이 있다. 임경업 장군이 개축하고 난 이후로 방치되었다가 영조대왕 29년에 외성이 새로이 축조되었다. 내성과 외성이 공이 키를 넘는 잡초 속에 파묻혀 있었다. 정우는 내 외성을 도합 20번을 돌았다. 뿌리칠 수 없는 민족의 역사가 자꾸만 떠나려는 그의 오서미를 부여잡기 때문이었다. 내성은 둘레가 12,000자, 높이가 20자였다. 외성은 둘레가 6,600자, 높이가 역시 20자였다. 정우는 백마산성을 내려오면서 저 멀리 희뿌연 안개 속으로 뻗어내려간 천리장석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안개 속이었지만 분명히 암경도의 영흥방을 향해서 험준한 산맥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정우는 가슴 저미는 회한을 쓸어안고 백마산성을 내려왔다. 그는 을련이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정조의 달천강으로 내려간 짱구와 언년이 그리고 임기파리와 설분이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과 회우하기로 한 곳이 바로 여기 의주 오목장터가 아니던가. 정우는 사실 자식이를 위화도의 갈대숲 속에 숨어있게 한 것이 조금은 후회스러웠다. 위화도는 비교적 작은 배들, 특히 군선의 내왕이 잦은 섬인 것이다. 위화도는 의주와 너무나 가까운 섬이다. 위화도 바로 위쪽에는 조선 초기와 중기에 중강계시와 중강후시로 너무나 유명한 난자도가 있는 것이다. 난자도는 의주를 떠나 중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제일 먼저의 섬인 것이다. 옛날에 여기에 중강계시나 후시가 있어서 공적, 사적 무역이 성행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책문으로 옮겨져 있었다. 하지만 역시 난자도는 지금도 중국과의 중요한 거래처인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숨어서 하는 밀무역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 난자도 바로 밑섬이 위화도인 것이다. 위화도는 압록강의 하중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의주 앞바다에 떠있는 18개의 하중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그러나 정우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자식이란 녀석이 워낙 현명한 데다가 여기 지리에 밝아 결국 관졸이나 병졸에게 붙잡히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자식이는 위화도가 위험하니
아마도 의주 북쪽으로 배를 저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조금이라도 사건의 현장에서 멀리 도망을 쳐야 하는 것이다. 정우는 주위를 살피면서 의주성으로 접근해 갔다. 그는 발걸음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의 사정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었다. 힘껏 달리면 발에서 바람소리가 휙휙 나는 정우다. 그만큼 그의 보폭은 크고도 빨랐다. 아무도 그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장군들 틈에 끼어서 주위를 살폈다. 그러자니 그의 발걸음은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자기 곁으로 다가왔다. 날이 오목장으로 들어가지 마옵소서. 위험하옵니다. 그자는 그 말을 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목소리가 을련이었다. 정우는 걸음의 방향을 틀어야 했으나 갑자기 몸을 틀면 수상쩍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걸음을 내쳐 걸었다. 그러다가 그는 걸음을 늦추면서 방향을 틀었다. 거기 도망치는 놈은 그 자리에 서라. 어서. 저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한테 하는 말이었다. 놈들에게 찢기고 만 것이었다. 정우는 사정을 보지 않고 36개를 놓기 시작했다. 붙잡혀 관가로 끌려가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자기는 세 사람의 밀매꾼들을 죽인 범인은 아니다. 그러나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지만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는 것이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다. 잘못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을련이도 집신이 벗겨지자 들고 뛰었다. 포졸들이 창을 꼬나지고 죽어라 따라왔다. 거기 서라. 도망치다 잡히면 죄가 더 커진다. 서라. 서지 못하겠느냐. 정우는 힘껏 도망을 칠 수가 없었다. 자기 혼자 몸이라면 저런 얼간이 같은 포졸 두세 놈 떨쳐버리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는 을련이가 있는 것이다. 을련이는 떨쳐놓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치기가 예사로 난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을련의 손을 잡고 뛸 수도 없었다. 혼례를 치른 지가 이제 며칠째인 부부인인가. 꾸물럭거리는 사이에 그들은 그만 포졸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꼼짝 말고 오랏줄을 받아라. 한 놈은 오랏줄을 내밀었고 다른 한 놈은 날카로운 창을 겨누었다. 그것은 서슬이 펄했다.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사옵니다. 죄가 없는 놈이 왜 도망을 치느냐? 도망을 친 것이 아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듣기 싫다. 너희 연놈들은 행동이 수상하다. 그리고 보던 얼굴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목장의 장군들 얼굴을 대략은 알고 있느니라. 그럼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는지요? 의주관하러 가는 것이다. 죄가 없으면 오늘 풀려나서 장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말이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 아니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다면서. 나리들이 하도 족지니까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계집은 상판이 반반하게 생겨 먹었구나. 내 놈의 옆에 내냐? 아니옵니다. 이 사람은 제자 되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정우는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다. 절대로 관하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이놈들을 일거에 쓰러뜨리고 주랭랑을 지는 도리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이 잡혀 들어가면 짱구와 을련이 그리고 임기팔과 설분과의 해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자기가 없으면 그들은 여기 의주성 안에서 떠돌게 되고 경비가 삼엄한데 결국 붙잡혀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간의 일을 불게 되고 어쩌면 그들은 효소될는지도 알 수 없었다. 관리들이 생리를 잘 모르는 그들인지라 정우는 참으로 걱정되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절묘하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으나 그는 정말 묘수가 없었다. 은일 관가에서의 감옥 생활이 새삼 진저리가 쳐졌다. 그때였다. 을련이가 포졸들하고 무슨 수작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잉, 왜 이러나 얌전히 걷지를 못하고서. 인연이 남편 없이 산 지가 5년이 되었어라. 갑자기 뭐가 발동이 되어서 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어라잉.
딱한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게냐? 어서 말해보아라. 저기 뒷간에 좀 다녀오겠어요, 잉. 을련이는 턱짓을 했다. 과연 길 저편 채마밭 가에는 뒷간이 하나 있었다. 뒷간 옆에는 무슨 방앗간 같은 것이 서 있었다. 허름한 토옥이었다. 그래,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히히, 별것을 다 물으십니다요. 사내가 없으니까 히히히. 적당히. 을련이는 괴상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시시덕거렸다. 들병이도 아니고 색조가의 기집도 아닌 것이 별색을 다 쓰누만. 어서라, 전현을 저기 뒷간까지 데리고 가서 무슨 지랄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지키고 섰다가 데리고 나오너라. 포졸한 사람이 다른 녀석에게 명령을 내렸다. 네,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는 을련이를 데리고 뒷간으로 갔다. 그는 을련이가 뒷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꽤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좀처럼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삼지창 끝으로 문짝구시를 하는 가만히 거적을 들춰보았다. 지독한 냄새만 날 뿐 사람은 없었다. 그는 얼굴을 디밀어 보았으나 계집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후딱 옆 방앗간으로 가보았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분명히 뒷간에 들어간 계집이 방앗간 구석에서 엉덩이를 살짝 내놓고 소변을 보고 있었다. 포졸은 전신에 뻗치는 경직감을 느꼈다. 그것은 너무나 자극적이었다. 계집은 인기척을 느끼고는 손짓을 했다. 포졸은 더 견디지 못하고 덤벼들었다. 그들의 결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끝이 났다. 야, 너 살고 싶지? 갑자기 계집이 여우로 바뀌었다. 퍽 하는 둔탁한 음향이 일었고 계집이 사내의 맞박을 한쪽 발로 후려갈겼다. 사내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몸을 비틀고 있었다.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어서 말해. 살고 싶어. 그럼 저기 가서 내놈 대장을 이리로 보내. 그리고 저기 저 선비를 호송하는 척하다가 그냥 보내버리라고. 알아들었지? 그렇지 않으면 내놈이 한 짓을 평양 감영에서 내려온 기철군관에게 발고해버리겠어. 어서. 알았다고. 제발 그것만은. 그러니까 어서 움직여. 을련이는 보통 계집이 아니었다. 포졸은 괴춤을 추스르면서 정우가 있는 대로 왔다. 아니, 계집은 어떡하고 혼자 왔나? 놓쳤나? 아니옵니다요. 계집이 변소에서 변을 보느라 용을 쓰고 있어서 도무지 무슨 소리도 못하겠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요. 야, 이놈아, 계집 보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치면 될 것 아니냐?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엉덩짝을 끼고 앉아 있어서 끌어낼 수도 없고 도무지 무슨 도리가 없사옵니다요. 별장님이 한번 가보옵소서. 그래? 웬 계집이 그런 몹쓸년이 다 있느냐? 그럼 이놈을 잘 지키고 있거라. 별장은 정호를 포졸에게 맡겨놓고 자신이 직접 뒷간이 있는 대로 가보았다. 그러나 졸병의 말과는 달리 뒷간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있는 방앗간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그 계집이 고쟁이를 내려놓은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있지를 하는가. 별장은 구미가 동했다. 그 자리에서 구미가 동하지 않으면 사내가 아니다. 내 인연, 무슨 요사스런 짓을 하고 있느냐? 요사스런 짓이 아니옵니다. 인연이 색을 이기지 못하여 몸을 괴롭히고 있사오니 좀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 뭘 어떻게? 가까이 와서 인연의 몸을 좀 잡아주옵소서. 몸을 잡아주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게만 하면 물론 되옵니다. 어서 잡아주옵소서. 별장은 을련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계집은 참으로 회개망측한 꼴을 하고 있었다. 별장놈도 졸병과 마찬가지로 창을 던져버리고 을련에게 덤볐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을련이는 별장의 요구에 응해주는 척하다가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의 행위는 끝이 난 것이었다. 아니, 별장이란 분이 어쩌면 여염집 주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요? 내년이 색을 쓰니까 그렇지. 쇠내는 색을 쓴 적이 없습니다요. 저는 분명히 서방 없이 산 지가 오래되어 이렇게라도 욕정을 달랜다고 말씀드렸습니다요.
그것이 여태껏 끝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요. 좌우간에 어서 가자. 일이 끝났으니. 어디로요? 어디는 어디냐? 관하지. 의주관하지. 뭘 하려고쇼? 무슨 소리 하는 게냐? 내년에 아무래도 수상쩍은 데가 있는 계집이라 좀 잘짜하게 문초를 해보아야 하겠다. 무슨 문초요? 소첩이 나래와 백주에 그 짓을 한 것을 털어놓으라는 얘긴갑시오? 매라고? 그 짓을 털어놓은 것 외에 셋니는 털어놓을 게 없습니다요.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탓에 갑자기 색이 치솟아 그것을 달려려고 뒷간에 갖기로서니 그게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요. 셋내가 털어놓을 것이라고는 나리와 그 짓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아하, 알겠사와요. 나리가 셋내의 등 뒤로 벽을 했다는 실토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가야지요. 얼마든지. 이실직고 해야지요. 그 짓도 사람답게 해야지. 달구새끼 마냥 비역을 해서야 쓰나요? 아니, 전혀니? 셋내는 한마디도 허튼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요. 셋내에게 뭘 자꾸 털어놓으라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이옵니다요. 안 되겠다. 귀양 놔줄 수밖에 없으니 어디 저리로 저기 집더미 위에 누워라. 아이고 뭐니. 참으시옵소서. 안 된다. 내년을 놔줄 수밖에 없으니 기왕에 그렇게 됐으니 별장은 을련이를 방앗간 구석 집더미 위로 쓰러뜨렸다. 을련이는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별장이 덮치려는 순간 을련이는 사내의 가슴팍을 있는 힘을 다해 내질렀다. 별장은 저만큼 나가 떨어졌다. 수탉처럼 한번 올라탔으면 됐지. 또 뭘 하자는 게야. 짐승은 짐승처럼 해야 한다고. 짐승이 어떻게 사람처럼 하자는 게야? 날 뭐 들병이 취급을 하자는 거야. 뭐야? 썩 꺼져. 그러지 않으면 의주관하러 달려가서 서슬푸른 기찰군관을 만나서 내 놈들이 한 짓을 다 발고해 버리겠다. 어서 꺼져. 주리를 틀어놓을 놈들. 어서 꺼지지 못해? 별장은 일이 심상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잘못했다가는 일이 크게 그르쳐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 괴상스런 계집이 무슨 술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는 이 계집과 타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몸을 털고 땅바닥에서 일어났다.